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늦게 와가지고. 하여튼 교통이 불편해서 제가 한 2시간 전부터 나왔는데 하여튼 내가 오늘 10년 늙었어요.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죄송해요. 늦어서 그냥 먼 걸음 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맨날 이렇게 늦네요. 그 여기 설 때마다 떨려요. 왜냐면 진짜 나이가 들어 떨리네요. 하여튼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익이, 여러분들 지금 28기죠? 네, 보기는 해도 아주 왕선배입니다. 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의 초창기 멤버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남편이 몸이 좀 약해가지고 한 1년, 결혼하고 1년 동안은 뭐 좀 자기를 우물우물 하더니 한 1년 후부터는 그냥 몸이 아프다고 일을 안 해가지고 평생 백수였어요. 그래서 백수의 원조가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중학교까지 교회 다니다가 뭐 까불고 안 다니다가 이제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원래 저희 집안은 믿는 집은 남편이 불교 집안인데,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할 일 없으니까 매일 애들 뭐 학교 가면 뭐 교회 둘이 붙어 다니면 성경 공부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붙어 다니다가 저희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전화하셔서 김 집사 여기 좀 시니어들이 들으면 좋은 강의가 있는데 와서 한번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제가 안 가니까 갈 생각을 안 해서 여기 2기 시작할 때, 그래서 지나고 나서 전화를 받는데 2기 시작할 때 한 첫 번, 두 번, 세 번째쯤 강의할 때쯤에서 제가 우리 남편을 좀 바깥으로 몰아내려고 제가 이제 같이 모시고 여기를 왔어요. 그땐 교회가 이쪽 입장은 저쪽에 좀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와서 온 김에 그 뭐하는지 나도 한번 들어보자. 전 아직 은퇴를 안 했으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코앞에서 이 일을 같이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게,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은퇴했지만 주님 앞에 갈 날이 때까지는 하나님 일 하고 싶으니까 여기 오신 거겠죠. 미션 스쿨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1기 지나 2기 때부터 우리가 이제 동대문, 여기가 몽골 학교가 중심이니까 그 동대문 지역에 몽골 타운이라고 한번 이제 필드 나가보자 그래서 나가봤는데,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이제 결혼해서만 잠깐 여기 경기도 잠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교회하고 집만 다녀가지고 그냥 길에 지나가면 뭐 하얀 사람은 외국에서 왔나 보다, 또 까마면 아프리카보다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는데 동대문 센터 여러분 지난번에 나가 보셨죠? 네. 그때는 지금하고 또 틀렸어요. 지금은 뭐 그 고려인들도 많이, 그때는 완전히 몽골 타운이어가지고 몽골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주 완전히 외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 사람 그쪽을 맨날 지나다녔는데도 그런 거리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1, 2개 합쳐가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사무실 하나 얻자 그래가지고 지금 동대문 센터를 시작하게 됐고, 한 번 이사해서 지난번에 오셨던 곳이 이제 두 번째로 옮겨간 곳이에요. 처음은 그 앞에 쪽에 있었거든요. 전철역 앞이니까 건물은 낡았지만 교통편하다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 일기 수료생이랑 그 전단지를 돌렸어요. 목사한테 다 들으셨겠지만 전단지를 돌려가지고 그때는 무료 한글 교육, 컴퓨터 무료 교육, 또 건강 상담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전단지를 돌렸는데, 처음에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뭐 식당 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제 외국 학교 다니면서 한국말을 해야 되니까 애들이 공부하러 왔어요. 그 애들이 공부하니까 산만해가지고 놀고 뭐 떠들면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또 가보니까 이제 얼굴 좀 까무잡잡한 학생들이 둘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난감해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말도 모르게, 그래서 하여튼 급하니까 어떡하다 영어로 이제 물어봐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 했더니 파키스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처음에 만난 사람이. 그래서 파키스탄이 어디 있지? 아시아인 것 같은데 전혀 관심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둘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때 직업이 뭐냐, 그 동네에 무슨 일하러 온 사람, 근로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동국대학교 가까이 있으니까 동국대학교에 박사 과정으로 온 학생들이었어요.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충단 공원 쪽에 갔다가 우리 이제 그 권사님이 돌리는 전단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찾아 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돼가지고 둘 놓고 시작했는데 난감하더라.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집에 가서 파키스탄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인 줄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정말 뭐 중국만 큰 생각했더니 그 인도에서 분리된 나라 1945년 우리 해방될 때 같이 그날도 해방된 날짜가 똑같대 8월 15일. 그래서 인도는 힌두교고 얘네들은 파키스탄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분리 독립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가 공용어가 돼 영어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전혀 생각도 영어를 하길 이상하다 했더니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였다가 이제 전쟁 통해 이제 그 해방되면서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게 주마다 우르도 80도선 주마다 말이 틀려가지고 그 사람은 우르도 공용어고 관공서용 공용은 학교에 쓰는 건 영어들한테 영어인데 우리는 그 아메리카 영어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 영국 식민지니까 말하자면 퀸 잉글리시 배우니까 저희하고 발음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건 전혀 몰랐죠. 그 더 놀란 게 우리나라보다 나라가 8배나 크지만 그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원자폭탄. 그래서 내가 어머 깜짝 놀라서 어머 이렇게 큰 나라 무서운 나라.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데 뭐 그 다행히 영어를 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뭐 이제 영어로 조금 하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다가 들리나요? 소리가 괜찮아요? 네. 제가 마이크가 서툴러서 좀 더 크게 예. 제가 또 말도 조금 볼륨을 너무 높이셨네. 예. 제가 말도 또 되게 빠르거든요. 지금 천천히 하는 게 이거예요. 워낙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또 학생 와도 되냐서 오라 와라 괜찮다 그랬더니 계속 동국대학교 대학원생을 데리고 오는데 뭐 파키스탄 얘네들도 오고 그다음에 베트남 또 가나에서 새까만 애도 오고 또 그 필리핀 애들도 중국 애들 그 나라 사람을 다 데리고 자기네 코학생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너희들이 시간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연구실 교수님하고 이제 수업하고 연구실에서 또 그 밑에 또 뭐 프로젝트 맡아서 하고 그러나 봐요. 공부를 하나 봐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알았다. 7시부터 9시까지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월화 목토 이렇게 일주일에 4번을 나갔어요. 수금은 교회가 수금일인 교회 가야 되니까 일주일에 4번 하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저녁 시간에 제가 어차피 집에 있으면 뭐 TV 보니까 TV 보는 시간 대신에 나와서 그럼 가르치면 되겠다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 학생이 그 제일 먼저 왔던 학생 지금 두 학생은 둘 다 미국에 가 있어요. 여기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10년이 넘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학생도 서투고 저도 서투니까 이제 저는 생각할 때 한국어를 가르치려니까 내가 한국말 할 수 있고 또 고등학교 때 내가 국어 괜찮게 해서 잘 가르칠 수 있겠지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이 권해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가서 이제 그 교사 양성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어도 문법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문법 많이 했죠. 우리 뭐 기본형의 과거분사 이런 거. 근데 뭐 불규칙 우리는 전혀 모르고 한국말 쓰니까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말로만 가르쳐도 되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 그때 공부하는데 60 넘어서 학교에 공부하려니까 머리에 안 들어가요. 교과서 4번 읽으면 읽었는지 뭐 5번 읽으니까 참 읽었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머리가 굳어가지고 하여튼 죽을 뻔했어요. 학교 다니면 밥 먹고 공부하고 하면서 하여튼 머릿속에 하이즈들 공부해서 쫓아는 가서 이제 수련을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심코 쓰는 일반 말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잠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렇죠. 자 가자, 가고, 가서, 가니까 가는데 가잖아? 그럼 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다가 기본형이다. 거기서부터 어미 변화를 가르쳐야 되니까 한국어도 문법이 어마무시하게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저희는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부터 썼으니까 그래서 써서 가르쳤는데 그래서 하고 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교과서를 선정해야 되는데 여긴 몽골 학교니까 이제 여기 몽골 학교 책이 있었어요. 근데 설명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이제 교보문고에 띄어가 봤더니 한국어가 그렇게 많이 번역이 돼 나온 줄 저는 몰랐어요. 정말 무식하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한국어 버전 책 종류가 500가지가 된대요. 가령 중국어도 하면 출판사마다 틀리고 이거 진짜 마이크 조심해야겠네. 출판사마다 틀리고 그래가지고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책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책이 있어요. 좀 준비를 가르칠 테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거기 눈치 보면서 책 보다가 뭐 사진 좀 찍었다가 급한 거는 뭐 메모 좀 하다가 눈치만 하다가 이제 거기 학교 서울대학교에서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서강대학교래요.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 제일 좋다. 다시 한번 갔더니 서강대학교 책은 그 뒤에 그 인덱스라 참고서 같은데 영어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고 좋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서강대학교 책을 거기가 5권으로 돼 있어요. 1A, 1B, 뭐 2A, 2B 5권, 10권 책이 돼 있는데 그래서 한 1, 2 정도 샀나 봐요. 사가지고 집에서 공부하고 걔네들한테 이걸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카피를 떠서 줬죠. 이게 책 그 복사를 해서 주면서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너희 학교에 도서관에 이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 카피북으로 복사북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서는 하니까 애들이 자기네들도 읽으니까 좀 내용을 아니까 그래서 서강대학교 책을 교재를 쓰는데 지금까지도 외국 학생들이 오면 서강대학교 책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마 서강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이화대학, 경희대, 서울대가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와 있지만 서울대학교 책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딱딱해가지고 이제 뭐 그 한번 현장 나간다고 시장 데려가서 이렇게 말하라 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학생들 그러면 그 상인들이 막 무서워서 말을 못 한대요. 그래서 책이 좀 조금 그 회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강대학 책을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10몇 년이 흘렀나 봐요. 저는 전혀 시간 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작년 봄에 찍은 사진, 이거는 한 3년 됐겠네. 이 학생 찍었는데 이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또 유튜버예요. 여기 와가지고 이게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사진이. 그래서 웬일이야 나 모델해도 되겠네. 그래서 잘난 척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공부하다 우리 한국 책은 꼭 뭐 이름이 뭐예요, 몇 살, 사실 몇 살은 묻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학생들한테 너희 맞춰봐. 내가 몇 살이겠니? 그때 한 70 됐을 때 물어봤어요. 그때 애들이 뭐 제일 어린 사람은 40부터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한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70인데 내 마음은 17, 17살 이래가면서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50만 되면은 이렇게 뭐 밖에 이렇게 뚱뚱 이렇게 앉아있대. 움직이지도 못하고 엄마들이 그러면서 거짓말이 나서 진짜라고 이제 내가 주민등록증 보여주면서 이제 그래서 애들하고 막 장난하고 또 제가 조금 애들하고 사람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얌전한 애는 막 건드려서 말을 하게 만들고 또 좀 씩씩한 애 또 재밌게 놀고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잘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고 코리안 맘이다, 엄마다 그래가지고 챙겨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연구실에서 6시 넘어서 선생님들한테 시달리고 그러고 오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이제 커피를 한 잔 주면서 이거 커피다.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주면서 또 우리 그 옆에 동대문 그 지역에 파리바게트가 있었어요. 저희 교무실 앞에. 그래서 바게트 빵을 사가지고 그러면서 이걸 좀 주니까 애들이 처음엔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무슬림인 거 알고 요거는 버터하고 우유 들어갔고 나도 돼지고기 안 먹어. 나도 반은 무슬림이야 이래가면서 이제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달달한 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없어서 먹으니까 너무 잘 먹면서 커피하고 이제 뭐 아니면 차 같은 거 이래가지고 빵을 주면서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학생 하나가 집에 갔을 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엄마 그때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갔는데 엄마가 맛있는 과자도 주고 빵도 먹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좋았다면서 너무 고맙다 얘기를 제가 10년 후에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잘 먹으니까 열심히 사서 날리면서 또 나도 먹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했는데 처음 왔던 학생 하나가 거기서 결혼하고 왔기 때문에 석 달 후에 이제 와이프가 비자 받아 따라왔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머뭇하면서 와이프가 왔다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9종 가까이 됐는데 와이프 생일이래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우리 집으로 와봐라 해서 애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학생들이 한 6명 정도가 됐는데 초대했는데 제가 뭐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할랄 고기 흔든 것만 먹는 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선 먹는데 그래서 야채하고 뭐 하고서는 새우를 튀겨주고 생선 굽고 하면서 했는데 밥을 해서 이렇게 한 상 벌려 놓으니까 애들이 왔는데 밥을 펴놓으니까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못 먹어. 그래서 나는 얘들이 젓가락질을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포크를 갖다 줬더니 포크로도 한 번 먹더니 또 못 먹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피자 샀기 때문에 피자하고 이제 새우튀김 같은 건 생선 잘 먹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학생이 왜 그러냐니까 한국 밥은 너무 찰지다 스키하다고 찰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옛날 우리 안남이라고 아시나요? 월남자 같은 거 우르르 한 쌀 가지고 컬에 넣고 손을 이렇게 막 비벼서 손을 이렇게 먹는 건데 제가 그걸 모르고 포크를 넣으니까 포크도 못 먹고 또 밥이 이렇게 찰지게 넘어가질 않나 봐요. 그래가지고 밥은 못 먹고 이제 반찬만 먹었는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 또 지네 집에 이제 결혼했으니까 왔으니까 어라서 가봤더니 원룸에 사는데 그 나라 음식이 양고기를 밥하고 같이 해가지고 짜고 양념이 굉장히 매워요. 이렇게 무슨 고춧가루는 아니지만 그 양념 좀 맵고 짜서 먹을 수가 없고 더구나 제 아주 미안하지만 사실 잠깐 덜어서 못 먹겠다. 왜냐하면 아주 꾸질꾸질한 데서 그냥 새까만 부엌에서 새까만 냄비에서 하고 손으로 막 먹고 손을 이렇게 먹고 쫙쫙 빨고서는 그 손으로 또 뭐 닭고기를 집어주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배가 너무 아주 스몰 포켓이다. 너무 배가 못 먹겠다 그래서는 배가 고파 참고 있었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양고기 제가 옛날 몽골 갔을 때 양고기 너무 누린내가지고 먹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걔는 양고기를 잘 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가 배가 너무 조금해서 못 먹는다 이러고 맛있다 했는데 짜고 맵고 막 그냥 혀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음식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제 음식은 싱겁지 말을 못하고 정말 걔네들도 고통스러웠을 텐데 제가 그날 그 아이가 생일이니까 케이크도 사놓고 하니까 치즈케이크 샀더니 아주 하나를 다 먹고 가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한 7시인가 6시 되니까 학생이 하나가 왔다 갔다 왜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래요. 그 사람들은 시간마다 하루에 5번인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냥 하라 했더니 한참 이 빙빙 돌더니 저희 그 아파트가 이제 오픈형이라 주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통짜돼 있었거든요. 그 냉장고 앞에 이제 냉장고 앞에 가서 이렇게 뭐 기도를 막 혼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봐도 여긴 예수 믿는 집이다. 그래서 방향도 틀린데도 거기서 기도를 혼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와이프는 와이프 때도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와서 살면서 애들이 여기서 아이를 둘 낳고 결혼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결혼해서 와이프를 데리고 오는데 동국대 주변에 조그만 집들을 얻어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번 학생 하나가 선생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부동산을 가야 되는데 같이 가달래. 그래서 이제 약수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왜 가지고서 내가 보통 때는 이제 캐주얼하게 다니다가 좀 이렇게 차려입고 나왔더니 왜 그랬더니 어제 집을 보러 왔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집은 마음에 드는데 막 화를 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같이 가달래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더니 또 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깜짝 놀라니까 얘가 뭐라 했냐면 우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동국대학교 다닌다는 알고 있었나 봐.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나이 드신 분이 뻗쳐니까 교수님이십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졸지 동국대학교 교수 완전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방 보러 왔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랬더니 시꺼먼 놈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무서우니까 그냥 소리 질렀다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인데 얘들은 연구에서 뭐 다 생활을 밤에 잠만 자니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요. 학생들 우리 한국 학생은 날 테니까 그냥 주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시꺼먼들이 뭐 무서워가지고 시꺼머니까 이제 소리 질렀다 해서 괜찮다. 하여튼 집만 좀 싸게 주라 그러라고. 얘들은 술도 안 먹고 연구실에 하루 종일 있다가 와서 잠만 잔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한국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제가 말하는 거를 들으면 처음에 와서 하니까 애들이 왜 나를 좋아하냐면 거기 지나가다 무슨 좀 말이라도 물어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반말을 몰라 이러고 반말을 하니까 얘들이 그래 자기한테 말 이렇게 싸납게 한다고 이렇게 얼굴 표정 보고 알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반말할 수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곱게 말하니까 이제 애들이 마음을 열고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우리는 뭐 하얀 사람은 미국 사람인가 좋게 보이지만 얼굴만 약간 까매도 이렇게 막 내려다보는 그게 있어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다가 또 가나이는 얼굴까지 새까마니까 굉장히 막 마음이 아파서 병까지 걸리더라고요. 막 마음이 아파서 밥도 못 먹는 데다가 오면 눈물이 항상 고여있는 것 같아요. 얼굴만 봐도 저도 같이 막 울고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한 번은 그 가나이가 자기네 아프리카 학생들도 많이 온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3명인가 4명 왔는데 그래서 단선생 소개해서 너도 거기서 같이 공부해라 했더니 한 2주인가 얘가 자기는 나한테 와서 하겠다 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얘도 이제 파키스탄 학생이 돼가지고 내가 파키스탄 학생들 집으로 초대할 때 같이 오고 또 밖에서 한 번씩 결혼기념일 됐다 해서 강남에 불러가지고 파스타집에 가서 불렀더니 이 와이프가 그냥 뭐 이 사진 찍느라고 강남에 뭐 높은 건물인데 그 큰 레스토랑 이제 전망 좋은데 데려갔더니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아주 완전히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더니 그 사진 너무너무 찍고 엄마가 너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래. 근데 한 번은 또 그 학생 아이가 그 와이프가 그 부탁하기를 엄마 우리 와이프 병원에 좀 데려가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산부인과에 여자 의사 있는데 좀 데려가 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 알아야지 산부인과. 그래서 마침 제 동생이 병원 의사니까 얘기해가지고 거기 여 산부인과 의사한테 데려갔더니 이제 영어를 뭐 통역을 했더니 검사했는데 별 이상은 없다. 근데 그 다음에 임신이 됐어요 정말. 그래서 근데 얘가 얘네들이 더 똑똑해요. 나보고 병원은 비싸니까 이 보건소에 산부인과 좀 데려가 달라. 데려가서 뭐 혈액 검사해주고 뭐 약도 뭐 빈혈제 같은 거 처방해주고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딸을 낳았어요. 딸 낳으니까 또 이제 엄마니까 또 가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걔는 제 큰 아들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선 학생 올 때마다 그러고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주 재밌게 했어요. 뭐 애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금도 오늘도 뭐 엄청 뛰었어요. 건대 앞에 내리니까 택시가 대각선 방향에 있는가 신호등 걸자마자 아주 쭈락 뛰어가지고 탔거든요. 아주 내가 뛰면서 야 신기하다. 저 이제 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응? 네. 맞추는 분 제가 밥 한 번 살게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거 말고 이제 또 한 학생이 또 사진 찍었는데 걔는 엄마한테 걔는 공부를 잘 안 한. 이 사람들은 다 장학생으로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바꾸고 생각 괜찮아. 한 학생은 거기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인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한국 공부가 쫓아보냈나 봐요. 근데 이거 공부를 하는데 잘하고 와서 놀기만 하고 자꾸 먹기만 하는데 걔가 마음은 착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사진 찍고 이제 엄마한테 보내준 거예요. 한국어에 공부하는데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보내주면서 선생님 몇 살로 보이냐니까 그 엄마가 사진 보고 뭐라고 보냈는 줄 아세요? 25에서 28로 봤어요. 사진이니까. 이 사진은 다른 사진인데 그래가지고 얘가 보여주길래 너무 좋다. 내가 진짜래. 그래서 나이 가지고도 제가 뭐 애들하고 장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깔깔 웃으면서 왜냐면 졸리니까 저는 좀 시끄럽게 공부해요. 근데 제가 은퇴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은퇴한 지가 엊그제도 학생이 와이프가 왔는데 이제 갑자기 화요일날 제가 수업 안 나오라는데 나가야 되시 일부러 나오셔가지고 비가 오길 비가 오면 이걸 좀 약속 캔슬하면 안 될까? 알겠다 뭐 근데 할수 시간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애슐리 그 동대문에 있거든요. 갔더니 저번에 한번 밥을 먹였더니 거기로 오라 그러더라서 갔더니 지가 사주려고 날 불렀나 봐. 아기하고 이제 그 와이프가 왔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빨리 계산하고 들어갔는데 그 밥 먹으면서 와이프한테 묻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선생님 몇 살로 보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쳐다보더니 그 와이프가 50살로 50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래서 너희 엄마 몇 살인데 자기는 엄마가 50이래요. 그래서 너 할머니 있어? 할머니 있대. 그래서 할머니는 몇 살인데 그랬더니 할머니는 65이래. 그래서 내가 더 말했더니 진짜 놀라 해서 나는 한국 보통 나이로 76입니다. 만 나이는 75이고요. 정말 젊죠? 내가 50 거꾸로 57이라도 믿겠죠? 그래서 내가 맨날 애들한테 사기치고 있어요. 잘난 척하고. 진짜 정말 제가 사기를 잘 쳐가지고. 그래서 학생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아픈 사람하고 만나면 같이 아프잖아요. 이것처럼 젊은 애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잘 안 늙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관심 갖고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애들 요새 말을 갖다 줄여서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한번 듣고 있다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남자애들한테 너 여자친구 있어? 없대. 그래서
여친어 여사친 틀려 여자 사람 집 무슨 걸 그걸 가르쳐 주다 보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늙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생활하시면 저같이 젊어지는 거 보톡스 맞을 필요 없고 네. 병원 저는 사실 말이지만 코로나 때도 애들 공부했어요. 다 안 할 때. 아 뭐 걸리면 걸자 했는데 코로나 때 백신도 안 맞았어요. 저. 남들이 무슨 이상하게 쳐다보대서 아이 뭐 아프면 그때 주사 맞잖아. 한 번도 안 맞고 지나갔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 걸리면 뭐 3일 아플 거 뭐 석 달씩 아프다고 막 엄살고 있는데 제 주변 친구들이 그 저는 쌩쌩하니까 웬일이라서 아 나는 뭐 그냥 하나님하고 노니까 뭐 이러면서 장난하는데 그래서 애들하고 하다 보니까 뭐 늙은 시간도 없고 이제 근데 사실은 제가 세 가지만 제가 이 학생당 10년 지났기 때문에 3박 4일에도 모자라요. 다 말하려면 몇 가지만 생각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왜냐하면 하시려면 우리가 그 외국 한국말 저번에 또 어떤 분 그런 분 계셔. 내가 뭐 손주를 가르쳤으니까 할 수 있겠잖아요. 말만 가르쳐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만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문서도 봐야 되고 자기네가 글을 읽고 또 알아야 되고 이 학생들은 그때 당시에는 토픽인가 뭐 몇 급을 따야지 대학 논문이 이렇게 통과됐었어요. 근데 요즘 그게 없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 요새는 글로벌 센터에서는 KIP 공부를 하는데 그게 있어야 아마 비자가 뭐 이렇게 뭐 유학생 비자 뭐 취업 비자 뭐 그런 게 되나 봐요. 애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서강대학교 책보다 글로벌 센터라는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렇기 때문에 한문까지 섞였기 때문에 같은 말도 어렵게 돼가지고 한국 사람이 함부로 가르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말도 어렵고 더 젊은 애들 같으면은 우리 때는 사자성어 한문했지만 그 사람 이 세대는 안 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안 하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3박 4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나이 들면 남의 말 듣기 싫죠. 짧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짧게 세 가지만 짚을게요. 제가 했던 경험 삼아서 네. 첫째는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실례잖아요. 그리고 뭐 반말할 수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 애들이 좋아하는데 문화 차이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거나만 먹는다 그날은 무슬림이니까 우리는 뭐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까지나 선교 이제 미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가 좋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너 이거는 못 먹지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뭐 우유하고 이제 저 뒤에 이제 재료를 보여주면서 요거는 우유니까 너도 먹어도 되고 나도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하니까 같이 먹고 이제 과자 같은 거 사면 젤리 같은 거는 거기 그 젤리는 그 돼지고기인가 뭐 젤리 성분 하니까 안 먹더라고요. 젤리 안에 보여주면 사탕도 먹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그 학생들이 그 나라 걔들은 또 여기서 박사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지만 여기 와서는 사람들한테 인식이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자기는 하대를 받기 때문에 그 마음 아픈 게 많더라고요. 상처받은 게. 그래서 관심 가져주고 또 성실하게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우리 쉽게 생각하면 뭐 돈도 안 받고 공짜로 가르치니까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건 절대 아니고 걔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너희 한 맞춰오고 네가 혹시 못 오게 되면 나한테 미리 문자나 전화를 다오. 그랬더니 제 학생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은 몽골 학생 안 와요. 그래서 보니까 뭐 1시간 후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뻔뻔하게. 또 한 번은 또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학생 못 쫓아 들어가 자기도 하겠다고 덤벼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인데 여기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그 가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더니 존댓말 이런 걸 못하니까 가끔 가이드 말고 무슨 미팅할 때 통역해달라 그러는데 실수할까봐 무섭대. 그래서 그럼 와서 공부하라 했더니 어느 날 안 와서 그냥 안 오나 보다 했더니 한참 있다가 나중에 연락도 없이 또 한 달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는? 그래서 내가 한 달 지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왜 요새 안 오니? 그랬더니 바쁜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 한 석 달 지나니까 오겠다고 전화가 와서 아니 시간이 없어. 저도 잘라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되게 나는 학생들이니까 괜찮은데 그 동네에 그 여기 이제 그 근로자로 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식당 같은데 그런 분들은
완전히 뭐 지 마음대로 뭐 30분 뭐 10분 늦는 건 예사예요. 근데 그거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도 옛날에 코리안 타임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약속 시간 잘 지켰나요? 우리도 뭐 한 30분 정도는 코리안 타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직 문화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하게 해야 될 게 시간을 정했으면 제가 지키니까 자기네들도 안 오면 내가 기다리는 거 아니까 미리 연락해주고 또 나중에 미안하다 문자라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한번 약속을 했으면. 근데 우리 죄송하지만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무슨 골프 약속이 있으면 내일 오지 마 왔다 갔다 하니까 하다 보면 애들이 미안하니까 선생님 바쁜가 보다 하고서 미안하니까 관두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속을 시간 아니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비전 트립 가는 거 외에는 거의 다 맞춰서 갈 때는 미리 한 달 전부터 내가 이때는 어디 가니까 그때 너희들 딴이라는 게 미리 익스큐즈를 하고 했는데 이게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관심 가져서 그 나라 학생들이 뭐 안 되는 걸 억지로 시킬 수는 없고 그 다음에는 신뢰도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모르니까 어물어물 한국말을 하는데 지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말 잘해지게 되면 선생님이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 알 거 아니에요. 또 그 우즈베키스탄 학생 하나가 거기 간호사인데 여기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동네 살면서 누가 데려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얘가 굉장히 차분한데 가르쳐주니까 공부하다가 얘가 하루는 울어해서 왜 그러냐니까 내가 여기서 간호사 일하고 싶은데 한국말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병원에 취직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 내가 좀 알아봐 줄까 그랬더니 이제 시험도 봐야 되는데 패스가 안 되니까 다시 공부를 하는데 걔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한국말 잘하는데 왜 안 되니 했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제가 너무 엉터리를 배웠어요. 엉터리란 말을 쓰더랬어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했더니 고향에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배웠는데 너무 엉터리. 왜냐면 반말만 그냥 말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존댓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몇 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 못하고 몇 살이야 이렇게 하니까 막 화를 내고 하니까 자기가 막 부끄러워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모지만 지나면 선생님 또 아는 것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치면 또 잘난 척도 해요. 제가 한문도 이렇게 똑같은 우리나라 예를 들면 한 사자지만 우리는 의미가 다 틀리잖아요. 한문 따라서 뭐 일사자 있고 죽을 사자 있고 뭐 넉사자 있으니까 내가 사자라도 의미가 틀리면 와 그래서 내가 잘난 척하면서 걔는 하면 중국어에서 좀 하지. 그래서 내가 씨진 싸우자면서 좀 하면은 억양만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좀 이렇게 겁을 줘가면서 선생님 그랬더니 요즘 학생들이 또 더 약은 게 뭔가 하면 요새는 더더욱 한국을 못 가르치는 게 이 우리 스마트폰 앱에 다 깔려 있어요. 그걸 다 듣고 공부하러 오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면 그 전에 선생님 엉터리 소리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서 신뢰도를 주는 게 학생들 가르치는 게 하나를 똑바로 제대로 가르쳐야지 잘못 가르치면 애들은 나가서 실수하면 자기네 창피하고 그다음에는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왜 중고등학교 영어 많이 했지만 외국 사람이 말 시키면 이렇게 스피킹 할 수 있으세요? 못하죠. 틀릴까 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자신감 있어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한테 우리 선생님 실력 있어 인정받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지난번 와 보셨겠지만 제가 한번 사진이 이거는 지난번 교실 이사 가기 전 교실에 저는 이렇게 각 나라가 다 있는데 여기 학생들 중에 새까만 학생은 얘는 대학교 교수인데 돈 벌어야 된다. 사기업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밤에 와가지고 졸업 박사학위 받고서 이제 이력서를 써야 된대서 이력서를 한국어로 써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력서는 자기소개서 길게 쓸 거 없다. 심플하게 네가 말하고 싶은 거에서 뭐하고 뭐 했는데 한국건설공사에서 그 이력서는 16대 얘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산까지 출퇴근하고 다니고 얘는 와서 와이프까지 와 있고 와이프는 또 키스트에서 박사 공부시키고 보통 어마어마한 하예요. 근데 작년부터 또 월급 더만 쌍용 모타스를 가가지고 사우디에다 쌍용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대요. 거기 출장을 다니는 거 영어가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아버지 엄마까지 왔는데 이번에 뉴송도로 이사 갔어요. 또 딸도 하나 애가 둘 낳고. 근데 추석날 된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선생님 뭐 하세요? 왜 그러니까 거기 엄마 아빠도 왔어요. 뉴송도까지 오래요. 너무 귀여우면서 나 아니야. 지금 친척들하고 나도 친척들하고 모여있어. 네가 한국말을 되게 열심히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되니까 하여튼 얼마나 얕고 똑똑한지 그 아버지는
영국에서 택시 드라이버를 했어요. 택시 기사 해가지고 누나는 영국의 의사고 영국에 살고 형은 캐나다에서 박사, 얘는 여기서 박사.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뭐 우락부락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힘이 좋아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돈이 하나도 없다. 아이들한테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이제 여기서 받아 먹어도 된다. 그래서 여름엔 겨울엔 여기 와 있고 여름 되면 캐나다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온 거예요. 작년에 왔을 때 제가 밥을 한번 샀거든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도 왔는데 내가 얘가 나보고 엄마라고 하니까 내가 너의 첫째 와이프 어떻게 생각하니까 죽으려고 그래. 내가 막 확 내려둘렀어요. 그랬더니 저번에 한국말 배우고 싶다. 한국말 배우면 여기서 또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진짜니. 그래가지고 얘는 한국말 잘하고 쌍용 받고 그다음에 요 학생 오른쪽 학생은 선배가 이제 세린가스 저는 그걸 잘 모르요 화학과학 박사인데 얘가 처음 논문 졸업할 때 하루는 와가지고 선생님 졸업식인데 오실래 해서 엄마 아빠가 안 온대서 제가 그때부터 동국대학교 졸업식을 봄 가을 쫓아다녔어요. 가을 학기 가서 갔더니 얘가 이제 논문집을 가져왔는데 나한테 줘 보니까 앞장에다가 그 머리맡에다가 제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한국어를 잘 가르쳐준 참 감사하게도 제 이름까지 써가지고 감사하고 부모님 감사하게 써가지고 제 이름까지 박아가지고 왔더라고요. 논문 저 머리글에. 그래서 졸업식 때 가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사주고 사진 찍고 이제 엄마 아빠 노릇 타고 그랬더니 동국대학교는 불교대학이잖아요. 제가 처음 가봤더니 이 강당에서 그때면 코로나 전이 하는데 이 각 유명한 스님들 갖다 놓고 뭐 어느 스님 명예박사 뭐 명예철학박사 다 주고 또 학사 석사 박사는 다 가고 난 얘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서 강단으로 사진 찍고 하면서 다 했는데 또 얘네들 누구 생일에서 갔는데 이 바닥에 놓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모르고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갔더니 완전히 다 먹었죠. 여자는 나 하나예요. 근데 얘네들 지금 저 학생들 다 있잖아요. 미국 가 있고 지금 하나 쟤는 지금 스웨덴 가서 교수하고 있고 미국에 4명 가 있고 그래서 이건 아주 옛날 여기는 이제 베트남 학생 얘는 이제 두바이에 가 있어요. 두바이에 또 거기서 연구실에 가 있고 이 학생은 우리 고일여인인데 얘는 그 동네에서 그 일하는 학생이었는데 요것도 거기 나왔는데 이제 결혼까지 해서 지금은 거제도에 현대자동차에 가서 일하고 있고 아 얘들이 피아노를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피아노 치신 분 있으면 피아노 가르쳐도 돼 애들한테. 근데 내가 친구가 피아노 치는 가르치니까 얼굴 시꺼멓다 무섭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거기 갔는데 막상 요 여자 셋이 우리 교회 선교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전도하는 애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했는데 이 세 학생이 평안을 너에게 주는 그걸 따라하고 그다음에 와서 중얼중얼 노래를 하더라고요. 와서 그래서 교회 발을 디뎠고 또 이런 얘기 하려면 끝도 없고 얘는 지금 스웨덴에 가 있고 얘가 미국 가 있고 얘도 다 미국 가 있고 둘은 졸업식 그때는 코로나 때는 졸업식을 못하고 사진만 찍고 연구실에 데려가서 저한테 저 주고 이건 가을 9월달 졸업식인데 제가 입고 와서 엄마 노릇하고 얘도 지금 영국에 가 있고 여기는 한번 자기네 홈커밍 때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동네에서 과일을 사 택시 타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불을 펴가지고 도성 꼭대기에서 생전 불 펴야지 양고기를 굽는데 하루 종일 걸려. 조금 10시쯤 되면 나가라고 그래. 할 수 없죠. 사진 다 여자 하나죠. 나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코리안 맘이에요. 그래요. 파키스탄에서는. 그래서 얘들이 모일 때마다 선생님 부르고 그래서 학생 하나가 그때 졸업하면서 이제 집에 간다고 해서 걔가 교수님 차가지고 날 갖다 집에 데려다 줘요. 문 앞에서 내가 너 한국을 떠나도 한국 잊지 마. 동국대학교 잊지 마. 선생님도 잊지 마.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지금 세종대학교 교수로 와 있어요. 결혼해서 있고. 네. 같이 다 갔다 다시 돌아와요. 왜냐면 한국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 있고 또 공부하는데 근데 이건 한겨울이네. 다 잘생겼죠 애들이. 그러니까 언뜻 보면 시꺼멓고 수염 때문에 무서운데 말하면 되게 착하고 괜찮은 애들이.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거 봐요. 제가 얼마나 새파랗게 젊었어요. 이거 우리 집에 왔을 때 얘네 부부 애들까지 벌써 애가 나가지고 되게 큰 거 애들이 둘 셋 나가지고 둘 날 때마다 가보고 친정엄마네 가서 또 내가 인사해주고 뭐 선물
이상한 거 사주면 저는 못하죠. 이제 뭐 울국부터 목걸이 가져왔는데 그래서 얘 지금 미국 다녔고 쟤는 지금 수원대학교 가 있고 저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을 하면 이거는 볶음밥하고 뭐 만두는 이제 뭐 직접 불에 얘들 붓고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음식 벌리면 저는 밤새껏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가만히 있다 얻어먹으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편이 외조를 해준 게 뭔가 하면 한 번은 왔는데 요한복음 영어 요한복음을 드리더니 이거 좀 읽어보자. 자기 읽을 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읽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빨리 밥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학생들한테 너 이거 읽어서 나한테 녹음해서 보내. 이래가지고 영어를 읽게 만들어 줘가지고 영어를 읽은 애들이 바이블 뭔지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 되는데 어떤 애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신 했더니 아멘. 저는 무슬림은 아멘 우리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멘 그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너무 무식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얘가 제 생일에 얘가 자기네 집에 오라 그래요. 저 새까만 사람은 가나 사람이에요. 고려대학교 교수로 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자기네 음식 케이크 같은 거 해놓는데 케이크 같은 거 같은 거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얻어먹기도 하고 여기는 요 가운데 여자는 인도 여기 유유제약 회사에 남편이 부사장으로 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의사인데 지금 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열심히 한국말 하면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인도 사람인데 엊그제 갔다 와가지고 어제 왔어요. 그러면 저기 거기 코끼리 축제 한 달 동안 갔다가 와서 저한테 초콜릿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 여자들끼리도 하고 네. 요거는 교수 부인인데 이거 우리 집에서 네. 이렇게 추석 때 모였는데 아니 얘들이 이제 학교에 교수하니까 추석 때 뭐 오라 그랬더니 인삼정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교육을 잘 시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스승의 날 되면 연락 오고 또 제 생일 또 뭐 추석 때 이럴 땐 문자도 오고 만나자고 그러고 지난번에 가서 이제 제가 미국 건너간다니까 같이 파티하고 왔는데 네. 저는 이제 복장이 일하다 말해서 저기 복장이 저 가운데 있는 사람 저만 제일 조그맣잖아요 하얗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학생이 또 집을 여기 고대앞이 비싸다고 미아 상거리쯤 이사가는데 오라서 갔더니 누구 생일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치즈케이크를 너무 좋아해 사가지고 가면 이 바닥에서 먹는데 저렇게 손으로 이겨 먹다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쭉쭉 빨고 손에 하나 더 들면 가서 밥을 아예 먹고 가야 돼요. 갈 때 밥을 잔뜩 먹고 가야지 가서 못 먹어요. 저는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신뢰를 이게 하여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새는 글로벌 센터에 혼내껴야 돼. 글로벌 센터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에 문법이 많은 게 우리 영어 배울 때처럼 불규칙 동사, 규칙 동사 이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음악을 듣자, 그렇죠? 음악을 들어야 돼. 또 책 공부하시고 하면은 굉장히 재밌게 시간이 갈 수 있고 뭐 보톡스 맞을 필요 없어요. 네, 전 그 아플 필요 다리도 안 아파요. 제 친구들은 다 다리 수준 다 했거든요. 근데 저만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는 항상 맨날 뛰어다니는 건 나도 뛰어다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히 사시고 재밌게 사시려면 이렇게 와서 같이 한번 오시고 동대문이 저는 항상 5시 반 수요일 월요일 수요일은 3시 반부터 하거든요. 지나가시는 게 있으면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또 재미있으면 같이 좀 같이 하셔도 괜찮고 그래요. 네. 저 하여튼 뭐 마음은 바쁘니까 두서없이 있는데 무슨 도움이 되셨겠나요? 네? 여기도 얘네 집 애생일 파티여서 가고 얘는 에티오피아 학생 둘 다 에티오피아구나. 요거는 부부 이거는 명동 가서 한번 사진이 뭐 어마어마하지만 네. 그냥 맞추면 되죠. 안녕하세요. 수원 비전센터의 박재두 장로입니다.
권사님께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잘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희 비전센터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개원을 해서 벌써 4년째가 되어가고 있네요. 저희는 그 비전센터 미션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가장 이제 외국인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로마서의 말씀, 그걸 미션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외국인들한테 한글을 무료로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복음 전파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거나 안 하건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를 보고 평일날 수업에서도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반드시 복음이 수업 시간마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처음에는 겁을 먹는 선생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애들이 떠나버리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라포가 형성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아이들하고 이제 공부할 때 공부도 중요하고 또 신앙 이렇게 주입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학생하고 좀 친해지면서 처음에는 기도만 시작하고 이제 뭐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생들이 오면 등록 카드를 받는데 반드시 얘기를 해요. 무료로 가르쳐 주는 대신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네가 무슨 종교를 갖건 우리는 기도하고 시작한다. 괜찮겠니?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불교,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어그리를 해요. 좋습니다. 기도에 다 순응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현재 그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하여튼 복음 전파가 가장 큰 사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 29장을 저희가 해외도 가야 되는데 해외 안 가고도 애들 오는 학생들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성경이 있지만 29장을 우리가 스스로 한 장씩 써내려가자. 예,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를 이렇게 저희가 2개국 예배를 드리고 있고 2개는 아직도 지금 4년이 되는데도 기도만 하고 있는데 못 드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하고 한국 예배 100명, 태국 예배 30명을 비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례자 20명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1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올해는 몇 명이 지금 받을지 이제 세례자를 받아야 되는데 뭐 5명, 6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할 때 너무나 에피소드가 많아요. 작년에 저희가 막 열심히 세례 교육을 시켰는데 뭐 뒤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마지막에 틀어버리고 안 나온 친구도 있고 속상하죠. 굉장히 그런 경우도 있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파성 선교사 배출 이 세 개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수험센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험센터는 지금 저희가 비전 스쿨을 반드시 이 비전 스쿨을 수료한 선생님들만 선생님으로 허입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저희 온누리교회 출신들인데 그래도 비전센터 교육을 받은 사람만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한 5% 정도 거의 다 수용을 하는데 한 5% 정도로 와서 내가 또 교육을 받아야 되냐 그러면 저희 교회 봉사가 많으니까 사역 얼마 되니까 가셔도 괜찮다고 반드시 비전 스쿨을 수료한 사람만 선생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저희가 온누리 교회인이 거의 90%지만 남은 10%는 온누리교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어떤 공동체성, 같은 또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전 스쿨을 수료하신 분들만 저희가 받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수원에서 지금 4분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비전 스쿨을 수료한 선생님들 중에서 한 30여 명의 선생님이 14개국과 16개 종족 120명 이주민에게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까지 막 16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또 센터도 확장하고 그랬는데 올 설 끝나고 갑자기 애들이 뭐 한 학생들이 특히 일요반 평일반은 영향이 없는데 일요반에서 이렇게 한 20-30명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다가 다시 또 한 120명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희가 체감하는 것보다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일이 감소하다 보니까 일요반 잘 나왔던 학생들이 전화하면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돈 벌러 오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믿는 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게 뭔지 섬길 게 뭔지 생각을 하는데 그야말로 나그네들이니까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아직은 이 복음이 완전히 정착이 안 돼서 그냥 사라져요. 우리 남영주에서도 권사님 오셨는데 가장 중점이 둘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잘 선생님하고 형성 잘 됐던 애들이 말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한 2번 사라지면 자기가 상처받아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막 뭐 내가 막 뭘 뭐 어땠나? 내가 막 얘한테 함부로 했나? 막 그런데 원래 나그네들이 그런 거예요. 나그네들이 오면 떠나요. 그걸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잘해주면 되고 사랑으로 하고 거기까지가 우리 몫이에요. 근데 선생님한테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데 이사 가서 거기서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학생들 대해 보니까 처음에 2로 왔던 학생이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해요. 누구니? 그랬더니 캄보디아에서 온 학생인데 한국어를 좀 배우고 싶었는데 계단에 써 있어서 왔대요. 와가지고 막 이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교회도 다녔다고 그러고 못도 봐가지고 막 칠판 박는데 막 너무 열심히 하는데 한 3주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찾아서 가봤어요. 갔더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가 그런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토굴 같은 회사가 있더라고요. 애들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런 데서 일을 시켜요. 근데 그렇게 막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못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생활비 좀 주고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센터에서 이제 봉투 하나 들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그러고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회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저 경상도 어디로 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못 잊어봤나 봐요. 평생 못 잊었나 봐요. 다른 친구가 경상도 잊었다가 경기도 쪽으로 오니까 저희 센터로 가라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은 그냥 의미가 없는 거 그런 건 하나도 없구나. 예, 그냥 뭐 가는 친구도 있지만 또 기억은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다가 뭐 요구인들이 없어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 비전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가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어서 일단 한국어 수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국어 수업만이 아니고 이주민 자녀 수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민들이 오면 또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도 수학도 가르치고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예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특별활동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학생들에게 특별활동 그래서 문화교실, 뭐 토픽반, 기타반 이제 하고 있고요. 또 결혼, 뭐 신방 이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시집장가를 안 가는데 이 친구들은 너무 얘기도 잘 나요. 너무 결혼도 잘하고. 그래갖고 지금 저희 센터에 배가 이만한 분이 지금도 한 3, 4명 돼요. 얘기 나가지고 못 나온 자매들도 몇 명 있고 하여튼 많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우리 교회가 마침 커서 교회에다 말만 하면 누가 가져와요. 막 뭐 유모차도 가져오고 요새는 막 손자들 것도 가져오고 이제 안 쓰는 것들 계속 흘려보내는데 뭐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이제 특별활동은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수원 지역 이주민 사역자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연락이 와서 너희들은 뭐 이렇게 정식 기관으로 등록은 안 했지만 이제 저희가 상당히 120명이나 되다 보니까 상당히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와서 교제도 하자. 그래서 저희가 뭐 분기당 한 번씩 가서 교제도 하고 대표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성경 읽기 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세례받은 11명을 기준으로 한 20명 정도가 각 반마다 이렇게 알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그 카톡방에 모아가지고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혀요. 매일. 카톡 올리라고 그래요. 읽었다고 올리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일주일 동안 읽은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친구들은 토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줌으로 그 친구들 성경 공부를 해요. 일주일 동안 궁금한 것 하나를 집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설명을 해줘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예배 보면서 이 특활활동 시간도 같이 연계되겠지만 성경암송대, 성경 퀴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냥 뭐 이렇게 물만 세례하는 게 아니고 7주 과정을 세례를 시켜요. 근데 말이 7주지요. 다 사정이 달라서 한 4, 50번 세례 교육을 엄청나게 세례 교육을 오래 기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횟수를.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특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30분씩 이렇게 특별 시간을 하고 있어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부활절 행사라든가 뭐 수원 화성 가을 소풍이라든가 성경 퀴즈대 이런 것들을 했고 2024년도에서 가장 저희가 기억 남는 것은 처음으로 삼겹살 데이를 했어요. 근데 그 삼겹살을 구우니까 저희는 그냥 학생들만 생각하고 막 삼겹살을 구워댔는데 온 상가가 삼겹살로 막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가까운 몇 가게는 드렸는데 막 상인들이 냄새가 너무 난다고 막 그 관리사무소 연락이 돼가지고 올해는 삼겹살 데이를 포기하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는 이제 올해는 영화 구경을 시켰어요. 그 킹 오브 킹스가 그 기독교 영화라고 그래서 저희가 수원역 롯데 시네마에 관 하나를 대여를 해서 54명이 가서 영화를 봤고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활동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잠깐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지루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평일반 수업은 대개 이제 뭐 1대1이나 뭐 1대 4명 이렇게 개별로 수업을 거의 다 하고요. 반별로 선생님들이 평일반이 한 60명 정도 돼요. 60명. 근데 주일반이 한 50명. 옛날에는 주일반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평일반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기 전에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쇼디오르라고 우즈베키스탄 친구인데 처음에 한국어를 배우러 왔는데요. 기독교 얘기도 못 꺼냈어요. 자기 이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3년째 지금 한국어 배우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예배 보는지 궁금해하고 어느 날 예배 보는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그냥 와봤대. 그래가지고 이 쇼디오르 이 친구가 지금 이 장로님이 이 친구 하나 개종시키면 엄청난 파괴효과가 있거든요. 그 이 친구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람들이 오면 이 친구 한국어를 잘하니까 다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와요. 이렇게 직장 알선하는 걸 배치해줘요. 배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지가 자기 동족이니까. 이 친구만 이제 기화시키면 한국 개종시키면 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종은 쉽지 않네요. 처음에는 선생님을 끌고 가려고 이태원 한번 와보라고 알아서 한국 사람들 온다고.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주일반은 학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그룹별로 반별로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예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저희가 2년 동안은 저희 선생님들이 주관해서 찬양도 하고 예배를 받는데 지금은 작년에 학생들이 자기들이 주관이 되었고 찬양반을 만들었어요. 하고 자기들이 찬양도 하고 학생들 중에서 이번에 그 기타 이 친구 저희 센터에 와서 기타 배웠거든요. 근데 기타를 잘 쳐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계속 반주를 하고 있어요. 기타 반주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되게 특별 찬양도 하고 있고요. 찬양이 끝나면 제가 이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한국어 다 수준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말 못 알아듣는 친구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 우리 유치원은 주일학교, 성경학교 유치원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또 못 알아들을지 몰라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통역도 한 번씩 해주고 저희가 이제 각 나라별로 이렇게 다음 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각 나라별로 이건 캄보디아 말, 태국 말, 중국 말 이런 식으로 해서 읽게 하고 또 설명해주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센터가 이제 캄보디아, 태국, 중국이 많다 보니까 그 3개국어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저희가 생일 축하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학생들한테 간식을 또 저희가 이제 그냥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풍족해는 못 오지만 어떤 식으로 간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못 오는 건데 수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고생을 좀 더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식 담당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다 맡아서 요새는 좀 많이 편해졌는데 저희가 이제 간식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금 간식 시간 예배 끝나고 이제 간식 시간인데요. 아까 특별활동을 제가 얘기했는데 특별활동이 문화교실 이렇게 기타반 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 학생 중에서 또 학생이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와서 보더니 구경 왔다가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지금 기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퀴즈대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성경 퀴즈 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들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고 뭐 그냥 신앙 없는 애들이 외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지하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성경 퀴즈대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암송대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안 들리네요. 이건 주기도문 지금 외우고 있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피셋이라는 친구인데 한 3주 정도, 2주 정도 외워가지고 우리나라 그 시편 123편 다 외우고 주기도문 다 외우고 또 우리나라 말로 외우고 캄보디아 말로 다 외우고 예, 이런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도 지금 안 들려가지고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실감나게. 이게 외운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그 이번에도 암송도 했는데 6명이 완벽히 다 외웠어요. 굉장히 은혜죠.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그 티켓을 줬더니 티켓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올해는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현금. 완전히 다 외운 친구는 2만 원. 그래서 올라오기만 하면 그냥 안 주지만 그냥 선물 조그마한 거 하나 주고 올라와서 한 절이라도 외우면 5천 원. 두 절까지 외우면 10,000원. 돈 때문에 그런지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뭔가 동기부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석 소풍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작년하고 2년 전까지 두 해는 수원 화성으로 소풍을 갔어요. 갔는데 계속 학생들이 바뀌지만 계속 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계속 3년 4년 온 친구들도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루하다 볼까 봐 올해는 의왕에 있는 왕송 호수라고 있더라고요. 그 왕송 호수에 가려고 어저께 저하고 제 아내하고 임혜화 권사하고 같이 어제 다녀왔어요. 그래갖고 다다음 주에 소풍을 갑니다. 예, 거기 가서 이제 네이클바이크 타고 예배 보고 레크레이션 하고 그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성탄절 행사 이건 작년 2024년 작년에 성탄절인데 저희가 성탄절 때는 또 장기자랑 각 나라별 장기자랑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물론 이제 학생들이 호응도 있고 그래야 되겠지만 작년에 이제 성탄절 행사인데 굉장히 은혜롭게 저희가 세상적인 그런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말이 성탄절 행사지 지금까지 1년 동안 배운 거 암송한 거 뭐 퀴즈 낸 거 그런 거 나와서는 상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예, 자기 나라 옷도 입고 알아서 입고 나오고 예. 저희가 설날 행사고요 이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주민 신방을 해요. 근데 신방을 하는데 아까 그 나라에서 그 외국인 센터 거기서 나라에서 나오는 또 선물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그 기준이 있어요. 한번 줬던 가정은 안 되고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선물이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주민 신방 설날 추석 때 이렇게 한 번씩 나라에 준 거 저희가 이제 직접 가정 방문해서 어려운 가정 방문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가정도 한번 실태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난이 같은 경우는 이 선물을 받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선생님이 뒤에 나오겠지만 선생님이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도 계속 미적거렸는데 이 선물 막 뭐 이게 여기 지금 없는데 전기장판 받고 자기 생각보다 엄청나게 선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세례받을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이 친구 섬겨가지고 이제 지금은 세례받을 겁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가정 초청도 하고요. 선생님들이 뭐 다 하는 기록할 수 없죠. 선생님마다 다 가정 초청하고 알아서들 하니까 샘플로 지금 하나 했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정으로 초청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또 밖에서 자기 반 친구들만 모아서 식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장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자기 반 친구들만 데리고 또 단합대회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와서 섬겨요. 시간을 내서 하루 이렇게 교회에다 양해를 하고 나 가서 이주민 가르치겠다 양해를 해달라. 그래서 와서 가르치고 또 서울 올라가요 또.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주민들이 뭐 결혼, 뭐 병원에 입원하는 거, 뭐 다쳐가지고 연락 오는 거 뭐 이런 게 많아요. 또 출산 저희가 이게 쫓아다니는 것도
재밌어요. 재밌고 또 보람도 있고 이렇게 한 번씩 가면 완전히 바뀌어요. 학생들 상태가. 타기관 협력 및 수원 온누리교회 후원 저희는 이제 아까 그 행사에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렸었는데 교회하고 연합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도와주는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행사가 많은 것들 중에 하나도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이제 그렇게 행사하는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지역 이주민 사역자 모임을 저희가 참석하고 있고요.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주관으로 하는데 이 수원시에서 저희 같이 외국인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모여요. 모이는데 한 30명 지금 모이는데 뭐 한 20명 정도 평균 모이는 것 같아요. 한 10명씩 계속 빠지면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돌아가면서 식사도 하고 교제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익한 게 외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줘요.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정보를 제공해줘요. 뭐 이렇게 외국인 일자리가 이런 게 있다 공문도 주고 또 어디 뭐 놀러 가는 거 외국인들한테 뭐 자녀들 뭐 주사 맞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정보가 와요. 그걸 갖다가 계속 이제 흘려보내고 또 알려주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명절 때는 선물도 이렇게 나눠주라고 선별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것도 그저께 이번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추수감사절 때 차세대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선물 거둔 것들을 다 들어온 것들을 전부 다 저희 센터에 이렇게 이 차세대 목회자들인데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이 추수감사절 받은 것은 이번 성탄절 때 다 또 포장해서 다 나눠줄 겁니다. 이웃 주민 우리 학생들 다 나눠줄 겁니다.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간 사례고요. 이제 교회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팀이 와서 이렇게 섬겨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수제자학교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또 저희를 섬겨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수원 온누리교회 북누리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제 공동체에서 와서 작년에는 감사다락방에서 와서 계속 돌아가며 섬겨줬고요. 평안다락방 올해는 감사다락방에서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섬겨주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팀을 꾸려서 와가지고 예배 와서 예배도 섬겨주고 뭐 간식도 나눠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굉장히 되고 힘을 얻죠. 밑에 지하 상가 저희 센터 지하에 외국인 식당만 있어요. 외국인 식당 한 10개가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뭐 자기들끼리 청소를 안 해요. 그냥 장사하기 바쁘고 너무 지저분한데 저희 교회에서 저희 섬기러 오신 분들이 내려가서 한번 청소를 해줍니다. 청소해주면 너무 고마워하고 저희가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밑에 식당엔 센터에서 보냈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전도도 되고요. 또 얼마든지 저희가 가서 자유롭게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연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같이 심호하는 저희 장로님들, 오늘의 장로님들이 작년에도 한번 왔고 이제 올해도 한번 와서 또 격려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하고 그 다음에 저기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례 아까 11명 받은 거 이건 그 사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 많지만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그 교사들의 그 간증도 많고 또 학생들의 간증도 많은데 그 중에서 5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학생들의 간증은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헌신이 다 있다. 유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두 선생님들의 헌신, 그 다음에 홍소연 같은 경우는 지명희 선생님의 헌신, 또 난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생님들의 헌신. 선생님들이 헌신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씨앗을 맺는 경우들 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유리 이 친구는 작년에 우리 세례 받을 때 와서 울면서 간증은 대표로 한 명만 간증을 예배 시간에 했는데 간증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처음 왔을 때는 이혼 직전에 우리 센터에 왔어요. 한국 남편이 소통이 안 되고 너무 시어머니가 자기를 함부로 하고 또 자기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너는 한국말도 못하냐고 주위에서 하고 친구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센터를 왔었어요. 왔는데 저희 이명자 집사님이란 분이 그분이 내가 집에 가서 섬기겠다. 그리고 이분이 매일 그 집에를 가요. 가가지고 애기도 봐주고 한국어 수업으로 가서 애기 봐주는 거예요. 애기 봐주고 걔 설거지 해주고 잠깐 한국어 수업 오는 거예요. 오고 또 센터에서는 다른 선생님이 하나 붙어가지고 또 센터 나오라고 해서 한국어 가르치고 이 친구가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본인 스스로 세례받겠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서 이혼하겠다고 날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집에 생활을 했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웃고 남편을 섬기고 막 시어머니한테도 막 애교를 부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집에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남편이 한 센터에 왔어요. 이게 이상한 데 아닌가. 그래가지고 남편도 이제 오고 보더니 안심 오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 남편까지 전도해가지고 그 근방으로 남편을 교회를 데리고 가요. 올해부터. 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까지만 전도했느냐? 시어머니가 이제 둘이 잘 사니까 남편이 오직 있으면 태국에서 여자를 얻어서 왔겠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변화되고 교회 가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잘 살고 막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사니까 시어머니가 지금 교회를 다시 와갖고 같이 다녀요. 그 금방 교회를. 그리고 홍서연이라고 이분은 너무 상처가 많은 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 길림성에 있을 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길림성에 있는 그 교회들이 옛날 우리 교회 같이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배 보러 가는 사이에 그 손자가 걔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예배 보러 가는 사이에 그 집안 식구들이. 그래서 그 동네가 난리가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막 핍박하고 이럴 텐데 그런 걸 보고 온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이제 그러면서 결혼해갖고 조선족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분은 한족이에요. 한족. 조선족 그 길림성 가서 결혼하고 살다가 거기서 못 살겠다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왔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우울증도 보통 우울증이 아니고 심한 우울증 걸려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센터 와가지고 매일 넋두리 하는 거예요. 넋두리 이분한테 지명희 선생님한테 매일 자기 하소연 자기 신세 타령 이걸 그냥 뭐 한 10분 후고 가는 게 아니에요. 4시간 4시간씩 이분 가야 되는데 잠깐 앉아보라고. 여기 이분이 거의 한 2년 정도 들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렸어요. 이분은 어쩌다 한 번씩 예수 믿어보라고 이제 그렇게 한 번씩 하고 이제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울음보가 터지고 이제 그 터지면서 악한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우리 내적 치유라고 하잖아요. 내적 치유가 이분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들어주면 되는구나. 우리가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면 내적 치유가 되는 걸 이분 보고 느꼈어요. 이분이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지금 취직했어요. 공장에서 그 뭐죠? 저기 한다고 그 뭐죠? 그 돈벌이해야 된다고 야근까지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우울증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거죠. 네네. 이건 아까 했으니까 마치고요. 네. 이거 뭐 강경옥자님 잘 아시니까 강경옥자님이 가르치는 학생이 다행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 센터에 후원금을 냈어요. 외국인 중에서 후원금 낸 1호.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람 있는 일은 뭐 다 보람 있는 거죠. 우리 다음 이제 오기선 장로님 하셔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비전스쿨 24기를 졸업한 오교선 장로라고 합니다. 용산에 있는 동성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소리 괜찮은 들으시? 네, 근데 저기 금방 하셨던 저 박재두 장로님 수원 비전센터 저분 18기 수료하신 분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28기이니까 저보다 딱 2년 지금 그러니까 저 앞에 제일 앞에 하셨던 김성숙 권사님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하셨던 6기인지 8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2기
그러면 저하고 거의 뭐 12년 정도 차이 나는 이제 그 정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까지 2년 정도 수료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말씀드릴 만한 특별한 어떤 감동적인 얘기나 그런 것들이 좀 아직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저를 위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제가 이제 여기 발을 담그게 된 동기,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제가 선택한 것, 그 다음 것들은 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비자, 한국어 교재, 뭐 한국어 능력 시험, 그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런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퇴직한 지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아직 3년 꽉 차지는 않았는데, 제1 직장에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저기를 하셨겠지만 40년 정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마지막 한 1년 정도 회사에서 약간 그 고문 형태로 쉴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저한테 주셔서, 나에게 이제 그 제1 직장의 끝, 은퇴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가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사실은 고민을 좀 했죠. 과연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이며 그럴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데, 제 성격이 아마 MBTI 이런 거 받아보신 분들은 자기 성격 유형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INTJ라고 해가지고 주로 보면은 이 계획성이 있거나 뭐 이런 호기심, 상상력, 기획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특수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많이 했겠어요. 버킷리스트도 작성을 합니다. 어디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은퇴하면은 재정 플랜은 어때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이렇게 쭉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바탕들이 집을 비롯해서 직장이 가장 큰 어떤 인맥이라든가 수입의 근원이었고, 그다음에 살아오면서 이제 교회, 그다음에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사회생활들이 좀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사회의 반 이상이 사실은 이제 차단이 되고, 직장도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제 특성이 이제 여지껏 40년 동안 같은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 먼저 좀 다른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사실은 청년 시절에 야학을 이렇게 지도했던 그런 이제 생각이 있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한번 좀 해봐야겠다. 오래전에 대학 졸업할 때 받았던 그 교사 자격증, 그것도 있고, 그럼 그것들을 이용해서 뭐를 할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호기심들, 이제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했던 그런 일들은 내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로망이 좀 많았는데, 그럼 이거 새로운 거하고 해외를 좀 이렇게 믹싱을 해가지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 교육을 하면 세종학당이라든가 코이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해외에 가서 외국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어 교육을 회사 다니면서, 마지막 해 회사 다니면서 이제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갖고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회사를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제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던, 지금 요 바로 앞에 수원센터에 박재도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잘 지내시냐, 뭐하냐, 이런 전화가 왔는데, 사실은 저 박재도장님과 저하고는 같은 직장 동료로 근무를 했던 그런 분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보고 이제 지금 뭘 하고 계시냐, 그래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나중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뭐 해외도 저기를 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뜸 아주 좋은 그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유해근 목사님이라고 그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같이 하면서 이주민 선교를 잘 하시는 그 유해근 목사님인데 한번 같이 만나러 가자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저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이렇게 물었었는데 유해근 목사님이라고 유해근 목사님은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동기 장신대 동기세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한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박재두장님 또 그런 소리를 하면서 이분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와서 네, 그 유해근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대해보니까 저한테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비전스쿨 그 비전스쿨 신청서 이거 기록하시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비전스쿨 신청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쭉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한 8번 정도 지금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느끼게 되고 뭔가 또 도전도 느끼게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뭐 저 역시 이제 성경에서 계속 약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약자들 성경의 대표적인 약자들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들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약자고 그분들에게 어떤 그 도움의 손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당시에 이제 제 딸도 미국에서 사시는 이방인으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도 나고 해서 이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내가 뭔가 조그맣지만 힘이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리고 미리부터 그나마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는데 제 아내는 사실은 김영희 권사라고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제 한다니까 같이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자기도 한국어 뭐 이렇게 공부는 별도로 안 했지만은 이제 같이 가르치는 일에 한번 동참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동대문 센터에서 사실 한국어 교육을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도 맞춰가지고 학생들하고 되는 시간을 이렇게 맞춰갖고 같이 왔다가 같이 퇴근도 아니죠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주로 이제 저녁에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낮에 이제 하는 것보다 저녁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녁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주로 이제 저녁 시간을 우리 부부는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했던 과정이에요. 요거는 사실은 비전스쿨 시작하기 전에 준비했던 것들인데 먼저 제가 이제 사이버대학을 편입을 해요. 사이버대학 편입한 건 한국어를 뭔가 전공을 해야겠다.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국어국문학 이런 거하고는 다르고 완전 한국어 교육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2년 정도 그 과정으로 이제 편입하면은 이제 졸업이 되는 이제 그런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70학점 정도, 70학점이라면 한 학기에 그러면 뭐 한 20몇 학점 정도씩 24학기니까는 140학점부터 70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 4학기 동안에 이제 70학점을 이수하면 되는 이제 그런 거가 됩니다. 주로 이제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사이버 대학은 저 인터넷에서 이렇게 수강을 하고 인터넷 이제 시험도 인터넷으로 보고 하지만 실습만은 이제 대면 실습을 실제로 가르치는 실습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비는 학점당 8만 원 정도인데 저거 졸업하려고 그러면 한 학기에 한 100만 원 정도 이 정도 할인도 해주더라고요. 할인 수업료 한 25% 60세 넘는 사람들은 감면하고 그러니까 할인을 하고 입학금 면제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아마
하위 90%까지는 장학금이 지급이 돼요. 하위 90%라는 게 전체 우리나라의 저기 중에 요번에 아마 2차 그 뭐라 그러나 민생 쿠폰 나왔던 그런 분들은 대개 아마 이제 장학금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사이버대학 꼭 사이버대학만 해가지고 한국어 이렇게 자격증 따는 건 아니고요. 저거는 이제 기간이 2년으로 길지만 요새 보면은 이제 그거 아니고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3급의 그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 120시간 이건 학원 같은 데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0시간 양성 교육만 받으시고 시험 봐서 이렇게 합격하시면 3급 교원 자격증을 주고요. 요거는 하게 되면 아마 2급 교원 그런 자격증을 이제 주게 되고 그렇지만은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 양성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자모 주로 이렇게 초급 가르치는 거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교재가 워낙 잘 나와 있어서 그 교사 지도서라던가 아니면 학생 교재를 미리 공부하고 하시면 초급 같은 거는 이렇게 쉽게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꼭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준비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따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받았던 것이 한국어 교육을 전공을 해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냥 이제 저는 은퇴자니까 은퇴자도 이제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젊은 애들도 많이 합니다. 주부라든가 이런 분들 많이 해서 세종학당이라든가 코이카 이런 데를 통해서 주로 외국에 많이 이렇게 파송하는 그 교원들을 선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어학당 그다음에 뭐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족센터들 그다음에 뭐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 이런 것들을 봉사하면서도 저런 것들은 이제 전담으로 많이 안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부전공으로 그 짧은 2년 동안 부전공으로 또 다문화 심리 상담학 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통은 많이 이렇게 합니다. 조금 몇 학점 한 20학점 정도만 중복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전공을 하게 되면 다문화사회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법무부에서 이거는 또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 한국어 교원은 문화체육부지만 이건 법무부에서 이수를 해서 발행을 하게 되고 저것을 필요로 하는 곳은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저기에 강사로 할 수가 있고 또는 각 지자체의 이주민 상담 및 지원하는 그런 구청들 주로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데서 하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한 몽골 여기 몽골 울란바토르 문화진흥원도 같이 유해근 목사님이 나성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이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배려로 해서 지금 강사 활동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 라이프 비전 스쿨 해가지고 11월 23일 여러분보다 딱 한 뭐 2년 정도 전 있어요. 한 4기 차이는 하는데 이제 그 정도의 제가 인수를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뉴 라이프를 하시고 나서 제가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사실은 했어요. 그리고 이거 어차피 비전 스쿨 나오면은 내가 선교를 위한 봉사를 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봉사를 하실 건지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몇 개를 적어봤어요. 뉴라이프 비전센터 봉사. 비전센터 우리가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동대문. 이게 가장 먼저 생겼던 사실은 비전센터. 저는 지금 동대문 비전센터로 나가고 있는데 요 바로 전에 하셨던 저 박재두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비전센터고 그다음에 청주 저하고 같이 수료한 그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청주에 그 고려인들 중심으로 하는 비전센터를 청소년 비전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하고 또 같은 동기 수료생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인천에 갔다가 비전센터를 수립하려고 하셨는데 조금 여의치 않아서 김포 쪽에 통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그런 분이라 이제 저기 그 남양주 오남은
우리 저 최 권사님 나와 계시는데 남양주 오남이 또 수원 못지않게 지금 활발하게 예, 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비전 센터에서 운영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가르치는 게 지금 한국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꼭 한국어도 아니고 수학도 가능하고 아까 그 뭐 피아노나 뭐 음악 우리 동대문에서도 지금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지금 사실은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학도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어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뭐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상담 및 지원, 홍보 및 기도 또 그 안에서 또 찬양팀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 재능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하시는 것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선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역파송 선교사 지금 나성 공동체에서 파견하고 있는 지역들이 튀르키예, 몽골, 인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외에도 캄보디아, 필리핀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걸 보고 수료할 때 유해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이 선교사 파송돼 있는 지역에 가서 그 선교사 파송하는 그 현지 지금 역파송 선교사들이 현지인으로 그대로 역파송 선교하시는데 그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해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볼 만하다. 그런데 그 비용은 한 월 100만 원 수준. 한국보다 생활비가 훨씬 싸게 유해근 목사님이 내가 주선해 줄 수 있다. 이제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죠. 야, 역파송 선교소 가서 한번 지원할까. 그 다음에 또 모교회 지원 비전센터. 지금 아마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 전 기수에서도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연동교회인가 거기 그 비전센터 개설하려고 이렇게 여기 와서 교육도 받고 이런 사례들을 좀 듣고 가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모교회에 그 비전센터를 개설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러면 이제 비전센터 가갖고 이게 제가 고민하던 저는 얼마 안 됐으니까 야 학생을 만나면 처음에 뭐를 할까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하다가 좀 몇 가지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처음에 오면 면담을 하면서 목적이 뭐고 그다음에 거주지가 어디고 그다음에 직장 위치가 뭐고 휴일이 언제며 한국에 거주하는 비자의 종류가 뭐냐 이게 불법 체류자냐 장기 체류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또는 뭐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수준 파악하는데 이전에 한국어를 뭐 들은 적이 있는지 혹시 토픽을 본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한국어 글자는 아는지 자모 발음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교육 방식도 대면에서 교육하실 수도 있지만 줌으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줌이나 뭐 요새 웹엑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다음에 1대1로 교육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명 같은 수준의 학생들을 여러 명 이제 모아놓고 이제 선생님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낼 수가 없을 경우에는 자기가 이미 가르치고 있는 반에 어느 반에 이렇게 편입을 해서 넣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따라 나가기 지도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뭐 학생들도 좋고 선생님들도 유리하고 그러는 경우도 1대1 그 수준이 완전히 다르면 이제 1대1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서로 교육 시간, 서로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 이제 교육 시간을 원하는 시간대인데 대개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동대문 센터나 이렇게 대면 교육하러 가게 되면은 많지 않으니까 선생님의 앞뒤 시간을 이렇게 붙이면 아무래도 한 번 가갖고 많이 쭉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학생하고 면담하면서 가급적 맞추면은 일주일에 뭐 한 2번, 3번 이렇게 나가가지고 자기 시간에 이렇게 맞춰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 선택은 어떻게 할 거냐 목적이 저건 왜 그러냐면 이제 목적 토픽 시험이 목적인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 영주권 취득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 따라가기 청소년들 따라가기 위한 학교 그다음에 또 아니면 생활에서 필요한 거기에 맞는 이제 교재들을 선택을 이제 하게 되죠. 그다음에
아까 그 처음에 그 김성수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업 룰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서로 약속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수업 도중에 하고 그러는 것보다 처음에 결심을 갖고 왔을 때 서로 약속을 해서 너하고 나하고 지켜야 될 그런 룰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그다음 면담 보고서 작성해서 보통은 이제 뭐 각 센터의 센터장이나 한순옥 목사님께 이렇게 그 이런 내용들을 좀 대충 정리할 수 있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거 작성하셔서 보통 이제 제출을 이제 하면은 한순옥 목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업이 끝나면은 또 일지에다가 이렇게 한 줄 정도로 자기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비자 잠깐 이렇게 알아보시는데요. 비자가 나름대로는 중에 불법 체류자들도 많고, 불법 체류자가 만약에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보면 비자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상담도 해주고 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비자 관련 있는 비자 중에 되게 단기 비자는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 비자는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하는 비자를 단기 비자라고 합니다. 저거는 뭐 미국에 이스타로 들어갈 때나 되게 모든 나라 거의 공통으로 하고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어디나 장기 비자가 이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것을 장기 비자라고 하고, 저럴 경우에는 그 한국의 외국인 거주지 등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되게 90일 이상을 장기 체류자로 이렇게 보고 단속 대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장기 비자의 종류 중에 우리가 주로 대하는 사람들, 학생들, 이주민들은 누구냐면은 교육 문화 투자라고 D2 유학 비자 갖고 온 학생들, 주로 이제 대학생들 들은 유학 비자 받고 들어옵니다. 2년 단위로 연장을 해주는. 그 다음에 연수 받으러 오는 사람들, 이제 요새는 저거 별로 잘 없는데 옛날에 유학 비자 대신에 연수 비자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졸업을 했는데 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취직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본래 학교 재학 중에는 유학 비자만 유효하거든요. 끝나면은 바로 구직 비자로 아마 학생들이 바꿀 거예요. 그럼 구직 비자는 6개월이고 6개월 안에 다른 자기가 취직을 해서 6개월 안에 자기 취업 비자를 얻어야 돼요. 그 취업 비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 뭐 E7, E9 뭐 이런 것들 지금 그 숙련, 비숙련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취업 비자로 이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보면 그 다음에 F 계열이 지금 대부분이 좀 이렇게 뭐 그 많은, 그런데 중국 동포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되게 F4 저거 비자고요. 그 다음에 거주 비자로 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한국에서 5년 동안 장기 거주가 영주 무기한으로 받기 전에 이제 되게 이제 거주 비자를 받으면은 저게 이제 영주 비자로 바뀌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한국인 남편을 이제 결혼 아니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들, 그런 사람들이 얻는 게 이제 F6 저 결혼 비자 그거 있고, 대부분 이제 여기 취직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데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동반 비자라고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그 7개 협정국하고 해서 갖고 들어오는 이제 H2 비자인데, 주로 여기 있는 비자들이 아니면 요 기간 내에 되는 비자들이 아니면 이제 불법 체류자일 가능. 물론 이제 저기 그 비전센터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 중에 그런 불법으로 체류하는 학생 저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억울한 일을 많이 그런 사람들은 당해도 어디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하소연할 수는 없어요. 한국 사람이 전화는 해주고 말은 해줄 수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신고하거나 뭘 하게 되면은 같이 이게 엮여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들은 이건 제가 가르치는 교재들이었는데 쭉 보시면은 그 이거 말고도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재들도 있고, 교재 선택은 전적으로 선생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종한국어라고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게 이제 1A부터 4B까지 저게 1급, 2급, 3급, 4급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대상이 주로 해외
세종학당 또는 유학생, 이주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가르치는 그런 교재고, 그다음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건 법무부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급 1, 2, 중급 1, 2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각 교재들은 본 교재가 있고 더하기 활동이라고 연습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안 썼지만은 교사 지도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사 지도서를 선생님들이 미리 보고 준비하고 가시면은 뭐 이렇게 지도하고 그런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5, 6급 교재는 좀 특이해서 저 1급에서 저 6급까지 쭉 있는 뭐 서울대 한국어라든가 뭐 서강 한국어, 대학교별로 되게 언어 교육이나 어학당들이 있어 자체 교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 필요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수학은 해당 학교 학생이 이제 저 다니고 있는 재학 중인 학교의 수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픽, 학생들이 토픽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픽 1과 2로 나뉘는데, 1은 보통 이제 초급 수준의 그 시험인데, 뭐 듣기, 읽기 이 두 가지만 시험을 보고요. 토픽 2는 쓰기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쓰기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급 이상이 되는데, 보통 한국어를 능숙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정도는 중급 이상 정도예요. 초급 1, 2까지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르치실 때 보통 이제 교재를 보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까지 다 이렇게 같이 포함돼서 교재에 충실하시다 보면은 이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토픽만 본다고 하면 토픽 종합 시험 문제를 이렇게 놓고 같이 좀 공부를 해서 원하는 등급을 따면 되는데, 대학 졸업하는 수준, 이 대학 입학하는 수준은 보통 토픽 4급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보면 그다음에 대학 졸업하는 수준은 토픽 5급. 그다음에 만약에 그 유학생이 한국어 교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유학생이 이중 언어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치기가 쉬워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토픽 6급 정도를 요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맞춰서 원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 토픽 시험을 이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비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무부에서 요거 시행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주나 기화, 한국에서 완전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대부분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사전평가라고 하는 요 시험을 봐서, 사전평가 점수가 구술 3점 미만이면 무조건 0단계로 가고 한국어 자모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고, 이 점수 때문에 1단계로 배정이 되고, 요 점수 때문에 2단계, 요 점수 때문에 3단계로 배정이 되고, 요 점수 때문에는 4단계로 이렇게 배정이 된 그렇게 구조가 돼 있고요. 요거 그 과정을 안 거치고 5단계로도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시험 사전평가가 81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한국어하고 한국문화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5단계로 바로 배치가 될 수도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와가지고 한 70시간 받아야 되고, 귀화는 이걸 마치고서 이것까지 30시간 더 해야 이렇게 받게 되는데, 각 단계별로 100시간씩 교육을 받게 돼요. 온라인이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100시간씩 받으면은 단계 평가에서 뭐 60점 이상 넘어서면은 그 다음 단계 올라가면 되니, 이거를 다 수료하는 데는 초보자들은 한 2년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걸려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영주 시험 그 신청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영주 기본적으로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문제가 없이 거주를 해가지고 5년 이상 체류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영주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제가 선택한 이제 길들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그 뭐 버킷리스트도 작성하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짜다 보면 뭔가 수입 대비 돈이 모자라고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은 많은데 모자란데, 그 대신에 저한테 시간이 많이 남아요. 이거 봉사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간이 봉사하는 데는 돈을 많이는 안 쓰잖아요. 보면은 벌지는 못해도. 그러면서 써야 될 시간이
시간을 하는 것으로 커버가 돼서 사실은 재정 부분이 많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에 자기 시간, 돈보다 많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데다가 시간을 이렇게 쏟으시면은 훨씬 더 인생에 의미 있는 그런 그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정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중에 재정 다음에 친구, 건강 그렇게 되는데, 친구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하고 사회의 절반, 직장은 전부 거의 뭐 이렇게 끊어지다시피 하지만은 그래도 내게 남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플러스 그런 사람들 플러스 우리가 뭐 사회나 그 봉사 활동, 취미 활동을 하면서 엮여지는 이 뉴라이프 선교회의 그 인격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배워야 될 그런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 좋으신 분들과 사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것이 하나인데, 이것은 그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뭐 몸과 마음이 사실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목적,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남은 것들을 봉사와 취미 활동 의미 있게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마 제2의 그 뉴라이프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 사례에 비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